안녕하세요. 오늘은 SFMA, 즉 선택적 기능적 움직임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SFMA는 통증이 있는 환자들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그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데 중점을 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MS, 즉 기능적 움직임 스크린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FMS는 주로 통증이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 패턴을 평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SFMA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평가 도구죠. SFMA를 통해 통증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SFMA 과정은 크게 레벨 1과 레벨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벨 1에서는 환자의 움직임 패턴을 상위 단계에서 평가하고 그 패턴에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브레이크아웃 단계로 넘어가죠. 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이 모빌리티 가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모터 컨트롤 운동 조절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벨 2에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다룹니다. 여기에서는 모빌리티와 모터 컨트롤 문제를 각각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문제가 모빌리티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빌리티와 모터 컨트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움직임 문제를 다룰 때 모빌리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 컨트롤 훈련을 진행하면 환자는 그 범위를 넘는 동작을 할 때 다른 부위에서 보상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빌리티 문제를 해결한 후 모터 컨트롤을 훈련해야 환자가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터 컨트롤 훈련이 단순히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터 컨트롤 훈련은 환자가 새로운 움직임을 배울 때 그 움직임이 올바른지 스스로 감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이 새로 얻은 가동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죠. 환자들에게 이러한 개념을 설명할 때는 복잡한 의학 용어보다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 덩어리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의 허리가 아픈 이유가 허리가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마치 여러분이 얼음 덩어리를 들고 나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혼자서 얼음을 나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허리가 통증을 겪는 이유는 다른 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허리가 과부하를 받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 정렬 문제 비유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동차의 정렬이 잘못되면 타이어를 계속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듯이 신체도 통증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과 균형을 살펴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자와 대화할 때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쉽게 설명하고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용어보다는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임상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큰 움직임보다는 먼저 부가적 움직임 accessory motion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에서 경골이 대퇴골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작은 움직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큰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정 문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환자가 어지러움이나 자세 불안정을 호소한다면 전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정 문제는 균형과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도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hecklist Manifesto입니다. 이 책은 절차의 중요성과 표준 운영 방침 SOP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두 번째는 Motor Learning and Performance라는 책으로
모터 학습에 대한 연구와 뇌가 어떻게 움직임을 조절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우컴 글래드웰의 아웃리어스와 데이빗 앤 골리앗도 추천드리는데, 이는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겪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탤런트 콜이라는 책도 추천드리는데, 이는 모터 학습과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SFMA와 모빌리티, 모터 컨트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